어떤 상황이 지금 다들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 아까 찍는 건 우리 이석하 변호사님도 아마 페이스북에 올렸을 건데 제가 계속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이런 소셜미디어 우리가 계속 이제 스스로 데이터의 생산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입국할 때 소셜미디어의 계정들을 다 비자 서류에다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비자 서류. 그래서 2016년도부터 약 40개국에서 그래서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자 서류에다가 자기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그 최근에 미국의 어떻게 위험을 빠뜨릴 만한 행동을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영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트위터에다 어떤 메시지를 올렸냐면 야 미국 가서 정말 더 재밌게 잘 놀겠다라면서 폭탄이라는 단어를 하나 썼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대서특필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다 그때 모니터링을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지난 4시 반까지 아닌가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되었을까? 트럼프는 결국은 자본의 힘으로 당선됐죠. 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마사위가 이런 데이터 어널리틱을 하는 캠브리지 어널리카라는 회사하고 연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수집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광고를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태도의 행동에 변화를 하는 거죠? 이런 태도의 행동에 변화를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광고를 중지합니다. 광고를 중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트럼프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렇게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특히 미드 가운데에서 CIS, 특히나 NCIS라고 하는 미드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또한 어디에다 광고를 했을까요? 워킹데드라고 하는 게 또한 광고를 했어요. 왜? 남성, 마초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에다가 광고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트럼프와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요를 찍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광고를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광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종의 이런 우리가 디지털 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보 동의를 하죠. 정보 동의. 근데 하나의 디바이스에만 정보 동의를 했는데 마치 내가 모든 디바이스에 정보 동의를 하는 것처럼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미국이 아무리 자유로운 국가일지라 할지라도 왜 한 가지에만 정보 동의를 했는데 모든 것에 다 정보 동의를 했는 것을 얘기하냐. 한국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마이데이터라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같은 곳에서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미국의 사례처럼 한 가지만 동의했는데 마치 모든 것에 동의했는 것처럼 데이터를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스마트 시티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의 권영진 시장의 민선 2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정책이 바로 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 근데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 하고 보면 이게 정말로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모든 집단한테 보편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것일까 한번. 근데 호스트에 뭐라고 해요? HOT 스마트 시티에서 O가 오픈입니다. 오픈. 이게 무슨 얘기냐? 스마트 시티가 개방된 기술이라고 벌써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 시티겠어요. 모든 이용자들이, 모든 개인들이 스마트 시티라는 기술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 공룡상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모든 집단의 보편적인 이익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당장 대구 지역 내부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교육박물관이 경북대학교 목표 노거리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폐교입니다. 폐교 자리에다가 교육박물관을 만들었어.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왜? 상간 오지가 아니라 대구의 이 시내에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다니 왜 그렇습니까? 대구의 지역 내부에서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 스마트 시티는 어떻습니까? 왜 균형 발전을 위한 자료가 수성구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수성구에다가 짓고 있고,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이 좋은 것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들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익을 받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 시티에서 들어가는 이 기업들, 이 기업들은 이 스마트 시티에 입주했다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동산이라든가 각종의 이익들에 대해서 다시 이 스마트 시티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고 있나요?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는 거의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기술이 스마트 시티가 오면 당연히 대구가 다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공개된 지금 요새 휴대폰 하고 가시면 오지폰 아니면 새로운 그렇죠 최근폰 할 수조차가 없어요. 왜? 오지를 해야만이 새로운 전화기를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지 뭡니까? 대구 경북에서 대구의 오지의 기지국이 대전보다도 더 적게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이렇게 지방 간의 격차, 지방 내부에서의 격차, 또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오지의 기지국을 만들 때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오지 기지국을 다 만들어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곳에 훨씬 더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 뭐냐? 대구의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무인결제 시스템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주차하고 나면 신용카드가 없으면 차를 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무인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이 회사는 상당히 기술력을 확보해서 그런지 신용카드도 되고 현금도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랬는데 소상공인들이 가운데서 오히려 신용카드 기능을 막아놓습니다. 자기들 알아서.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신용카드 기능 오히려 막아놓고 있어요. 왜? 현금만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현금만을 받기 왜? 자, 이러한 기술의 수용과 채택은 대자본이라는 커다란 이슈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개인의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단위에서.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중립적으로 그냥 가만히 오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그냥 우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10년 후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기술이에요. IBM에서 강구하고 있는 블록체인 트랙터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서 만들어낸 농업용 트랙터예요. 근데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광고에서는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트랙터를 쓰면은 미국의 농장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대규모의 농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농장에서 어떤 농장에서 이 블록체인 트랙터를 가지고서 얼마만큼 많은 면적을 했고 그래서 얼마만큼 소작농이 사기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블록체인 기반의 트랙터를 사라라고 IBM에서 이제 강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제가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에서 잃어버리는 직업들,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 얘기하는데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옥스퍼드에서 나오는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유명한 보고서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서로 다 틀려. 옥스퍼드에서 나오는 보고서에서 사라진다는 직업이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서에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 다른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인 이익이 그런 것을 다 로봇인데 이 사람만 로봇이 대체하잖아. 근데 이 사람 하는 일이 뭐냐면 로봇이면 당연히 대체한다는 단순 회계 업무예요. 단순 회계 업무. 근데 단순 회계 업무를 대체하지 않으니까 사장한테 본부장이 혼나고 있어. 본부장이 하는 얘기가 뭐죠? 야, 이 사람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더라. 왜? 세금을 조작할 수 있다. 그렇죠? 로봇은 자기의 알고리즘에 반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조작을 이 사람 당연히 지금 나오는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 회계 업무를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게 그냥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술이라는 게 그냥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가 갈 수 있어요. 인공지능 혹은 로봇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 혹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법률까지 만들었어요. 당신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로봇이다. 그래서 로봇이면 당연히 고지해야 된다. 공지해야 된다. 인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하나만에 자, 인공지능 면접이 작년에 완전히 풀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당장 여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가서 인공지능 면접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한테 견학을 시키고 왔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면접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헌법에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인공지능이 많은 지원자들을 걸릴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편에서는 로봇인 건 반드시 공지해야 된다는 이런 법안이 또 만들어지고요. 인공지능 면접이 정말로 헌법에 걸리도록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페이스북 여러분들 오늘 신문에 했던 사진을 누군가 올리겠죠? 그 사진을 보고서 페이스북이 사진이지만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백승재 교수님인지, 이석달 변호사인지, 그래서 누구인지 다 페이스북이 한순위 압니다. 왜? 이만큼 페이스북이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얼굴의 인식이 아니라 생체 정보다는 거예요. 생체 정보.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야, 이것이 페이스북에 그런 권리가 언제부터 있었냐, 그런 생체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루이스 캐롤이 썼던 이상한 나라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루이스 캐롤은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다빈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나라에